아직까지 똑같이 안 했어. 내 기준에서 어려워. 안녕하세요. 호중이요? 인주 나왔어요? 너 나왔어? 자, 조용히 합시다. 자, 35초 같이 펴볼게요. 35초. 자, 조용히 하시고 35초 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 조선 후기 상업과 도시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조선은 원래 양반들이 주로 농촌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상업과 도시의 발달이 미약한 자급자족적인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요. 또 세금 운송을 위한 수산교통이 포구를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면서 점차 상업과 도시가 발달해 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방의 우일장 형태의 시장인 장시가 전국에 1000여 곳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경강상인, 송상, 내상, 만상 밑줄 안 쳤나요? 네.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끝냈었죠. 그죠? 네. 자, 경강상인의 경우에는요, 한강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이들의 경우에는 주로 운송업. 그러니까 한강은 굉장히 길죠. 그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강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강입니다. 그러면서 한강을 중심으로 물건을 수송하면서 큰 이익을 얻었던 상인들이 바로 경강상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택배기업, 택배회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송상은 무엇이냐? 옛날에는 개성을 송악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송상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개성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송상이라고 불렀었고요.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내 유통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국내의 유통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경우에는 전국에 송방이라고 하는 체인점을 두고 있었어. 그러니까 송상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느냐? 오늘날로 치자면 이마트, 홈플러스 같이 전국 곳곳에 지점을 두고 자신들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 그게 바로 송상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삼 재배를 또 이제 전문화해서 인삼 판매로 많은 수익을 얻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다음 내상은 무엇이냐? 옛날에는 부산을 동래라고 불렀고, 내상은 바로 그 동래,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부산은 뭐하기 좋은 지역일까요? 부산은 일본과 가깝죠, 그죠? 그래서 일본과의 무역을 담당했던 상인들이 바로 내상이고요. 만상은요, 뭘까? 만상은 의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중국과의 무역을 담당했던 상인들이 바로 만상이에요. 자, 이들의 경우에는 전국을 무대로 활동했던 대기업, 대상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건 그만큼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상업이 많이 발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뛰어왔다. 좀 있으면 죽겠지? 자, 그 다음 도시와의 촉진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도시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인구가 많아야 된다,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 시장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치? 자, 조선 후기도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해주십시다.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또 상업이 발달한다. 다른 말로는 밑주십시다. 화폐 경제가 확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도시도 발달해 나가게 됩니다. 자, 대동법이란 무엇이냐? 배운 기억 나나요? 네. 원래는 공납이라고 하여 조선시대 때는 집집마다 특산물을 걷는 세금이 있었어. 기억나니?
네. 그런데 사람들이 특산물을 구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나눠야 돼요. 그죠? 그러자 중앙관청의 설이라고 하는 관리가 자기가 먼저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나라에다가 내고 그 대가를 농민들에게 비싸게 요구하는 박람회 폐단 이런 게 나타났어요. 그죠? 그래서 대동법은 무엇이냐면은 농민들한테 특산물을 걷는 게 아니라 쌀, 면, 돈 이런 것들을 대신 걷어요. 그죠? 그리고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특산물 대신 걷은 쌀과 면과 돈으로 시장에 가서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국가가 구입을 하죠. 그죠?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대동법이 시행이 되면서 국가가 직접 시장에 와서 많은 국가의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사게 되었다라는 거야. 엄청나게 구매력이 큰 상인이 시장에 등장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도 나타나겠니? 팔려는 사람, 만드는 사람도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대동법은 상공업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중요한 영향을 준 세금 제도의 개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조선도 도시가 발달합니다. 자, 조선의 수도이자 경제, 상업의 중심지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서울. 당시는 한양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한양이 조선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18세기 이후에 인구 2~30만 명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조선 말쯤 가게 되면은 전체 인구가 한 2천만 정도가 돼요. 여기서 이제 서울 인구가 20만, 30만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당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한양, 개성, 평양 원래부터 컸던 이런 어떤 도시들을 제외한다면 밑줄 칩시다. 조선에서는 도시화의 경향이 미미하였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교적인 개념이에요. 도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던 일본이라든지 도시의 형성이 굉장히 대규모로 이루어졌던